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2일 오전 11시입니다. 유승민 전 의원이 절박한 심정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줄여야 한다는 글을 발표를 했습니다. 페이스북에 올린 글인데 처음 시작이 이렇습니다. 사실 이런 말을 또 해보았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월이 내년 의대 정원을 조정할 마지막 기회란 절박한 심정으로 제안해본다. 이런 일단 기록을 남기겠다는 뜻이 읽힙니다. 대통령의 지지도가 19%로 나온 이틀 전 갤럽 조사에서 의대 정원 문제에 관한 국민 인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내년 의대 정원을 확대한 것에 대해 잘된 일 56%, 잘못된 일 35%였다. 그런데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잘하고 있다 18%, 잘못하고 있다 66%였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79%, 걱정 안 된다 19%였다. 즉 의대 정원 확대는 찬성하지만 2,000명을 일시에 늘리겠다는 대통령의 고집으로 의료 공백 사태를 초래하고 여태 풀지 못한 정부의 대응은 잘못됐다. 아파도 진료받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이게 다수 국민의 인식이다. 대통령은 내년 의대 정원을 올해의 3,113명에서 내년 4,610명으로 1,497명 정원한 이후 이 숫자는 이미 끝난 이야기라며 꿈쩍도 안 하고 있다. 대통령이 요지부동이니 교육부 장관, 복지부 장관도 딴소리를 못한다. 여의정 협의도 진척이 없다. 어제 와야 됐습니다. 이대로 가면 파국이 예정되어 있다. 의대생 휴학과 전공의 사퇴에다 앞으로 전문의와 전공의 군의관과 공중보건의 공급에 극심한 혼란이 예고되어 있다. 이미 지난 2월 이후 암, 뇌, 심장, 혈관, 소아, 출산 등의 수술과 응급진료를 제때 받지 못하고 사망한 사례는 무수히 많다. 살릴 수 있었던 환자를 못 살린 이 문제 누구의 책임인가? 의사에게도 책임이 있지만 궁극적 책임은 정부에 있다. 이 심각한 생명의 문제를 개혁에 대한 저항이라고만 치부할 수 있나? 내년은 상황이 더 나쁠 것이다. 대통령께서 의료 사태를 해결하고 합리적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12월이 마지막 기회다. 내년 정원 4,610명 중 수시 3,118명은 모집이 끝나고 발표만 남았다. 내년 정원을 줄이는 방법은 정시 1,492명을 줄이고 정시로 모집하는 1,492명을 줄이고 수시의 정시 2월을 하지 않는 방법뿐이다. 수시 모집을 했는데 미달이 되어가지고 남은 TO를 넘기지 말고 없애버리라는 그런 뜻입니다. 지금 와서 정시 정원을 줄이고 수시의 정시 2월을 안 한다면은 수험생과 학부모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이 결정은 대학이 하기 어렵고 대통령과 정부가 해야 한다. 그 법적 정치적 책임도 정부가 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뻔히 예상되는 올해보다 더 심각한 내년의 의료 붕괴를 막고 합리적인 의료 개혁의 길로 나가기 위해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셔야 한다. 내년의 경제 민생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것이다. 트럼프 2기에 우리의 안보는 한치 앞을 내다보기 힘들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연금, 노동, 교육, 인구개혁은 지난 2년 반 동안 실적이 없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는 할 수 있고 해야 하는 일부터 하나씩 매듭을 지어야 한다. 대통령께서 고집을 꺾고 의료 사태에 대해 국민께 사과하면서 내년 의대 정원을 축소하고 필수 지방 응급 의료의 시스템 개혁을 실천하면서 의대생과 전공의의 복비를 호소한다면 국민은 박수를 칠 것이다. 대통령의 결단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거부한다면 국민은 그들을 비판할 것이다. 이 결단이 임기 후반기 윤석열 정부의 국정 동력을 만들게 될 것이라고 나는 확신한다. 아주 잘 쓴 글입니다. 여기는 논리도 있고 아주 현실성도 있습니다. 이대로 윤석열 대통령이 하면은 돌파구가 열릴 것입니다. 그러나 유승민 전 의원이 맨 앞에 섰던 대로 사실 이런 말을 해봤자 대통령의 생각이 바뀔 가능성은 희박할 것이다. 이거죠, 바로. 문제는 이거죠. 지금 의료대라는 이제 초과 사망자가 몇 명이 나올 것이냐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3일 초과 사망자는 이 정권의 우호적인 민주당 김희윤 의원의 계산으로도
1700명이 초과로 죽었다는 겁니다. 더 죽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억울하게 죽었다는 겁니다. 지난 2월 3일 그 뒤의 통계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지난 8월의 경우 사망률이 전년도 8월보다 한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5% 이상 높아졌습니다. 사망자가 올해 들어와서 왜 이렇게 많아지고 있느냐. 요거는 시간이 가면은 초과 사망자다 해가지고 학문적으로 논리적으로 확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언젠가는 내년 언젠가는 윤석열 대통령이 미신에 가까운 2,000명 정원을 밀어붙이다가 2024년에 10,000명이 더 죽었다. 이런 발표가 나온다면은 윤석열 정권은 국민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윤석열 한 사람의 고집 때문에 10,000명이 더 죽었다. 이렇게 되면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는 대로 김일성의 남침 이후에 한국인의 생명을 가장 많이 앗아간 사람으로 기록될 것이고, 그때부터는 뭐 탄핵 뭐 하야 이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고민을 갖게 될 것입니다. 그쯤 되면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가지고 군중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다. 군중은 또 폭도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사태가 벌어지고 국민들이 책임자들 또는 책임자를 단죄해야 된다는 일종의 혁명적 분위기가 조성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윤석열 때문에 10,000명이 더 죽었다. 살릴 수 있는 10,000명을 더 죽였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의료개혁으로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는 게 대학병원입니다. 대학병원이 왜 중요합니까? 일반 병원에서 살릴 수 없는 사람도 대학병원에 보내면은 좋은 의사를 만나가지고 살아나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그 대학병원이 전공의들이 빠져가지고 도저히 환자들을 다 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불운한 환자들은 대학병원에 가보지 못하고 그 밑에 등급의 병원에서 죽어나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유승민 전 의원의 마지막 호소, 윤 대통령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조례합니다. 요거는 비서들이 카피를 해가지고 윤 대통령에게 한번 읽어보라고 전해줄 수 있는지, 그러면 또 뭐 경로를 하면은 본전도 못 찾으니까. 화내는 대통령만큼 모시기가 어려운 사람이 없습니다. 대통령은 화를 내지 않아도 무서운 존재인데 거기다가 신경질 내고 화내고 하면은 그걸로 끝납니다. 뭐가 끝나느냐? 대통령이 잘못하는 것을 다 부하들이 구경만 하게 된다는 거죠. 감사합니다.